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예요. 그 다음 AI 혁명을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본이 있고 역량도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파운드리잖아요. 그걸 TSMC가 지금 현재로는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파운드리가 크면 또 메모리가 중요해지는데 그 메모리를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의존했다면 경쟁을 시킬 작은 호랑이를 좀 더 키워야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삼성전자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AI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또 마침 오랜만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네. 어제 아주 또 한국에 또 뭐 난리가 또 한번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치킨집에서 네. 시총으로 합치면은 뭐 거의 한 8,000조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러브샷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뭔가 한국에서 무언가가 일어날려나 보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AI 관련돼서 지금 뭐 이슈가 많은데 네. 이거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거기다 또 주가도 10만 원 넘어가지고 그렇죠. 어제 막 10만 원 넘었어요 막 보여주고 막 이재용 회장 뭐 아이폰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사상 최초로 5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네. 7천조입니다. 7,000조.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거기 모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예요. 그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막 확대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 AI 혁명을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본이 있고 역량도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파운드리잖아요. 그걸 TSMC가 지금 현재로는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격을 작년에만 해도 막 50%씩 올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얘하고 이렇게 종속되면 이거 더 문제가 있겠는데? 네. 그럼 파운드리의 세계 2위 기업이 아예 남아있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텔도 저렇게 나락으로 갔죠. 네. 막 이러니까 얘네가 조금만 잘 키워주면 기술적으로 쫓아오겠다. 그럼 여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경쟁을 시킬 작은 호랑이를 좀 더 키워야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삼성전자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TSMC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없잖아요. 네. 앞으로 또 메모리가 또 당연히 서로 이제 파운드리가 크면 또 메모리가 중요해지는데 그 메모리를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의존했다면 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에 삼성전자까지 넣어서 가격 경쟁을 시키고 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SK는 어쨌든 파트너인데 섭섭하겠어요 좀 지금.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친분이 있어요. 네. 이게 한 5년 전에도 제가 미국의 치킨집에서 어깨 동무하고 치킨 좋아하시네요. 네, TSMC 회장하고 삼성. 엔비디아 회장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한 그 사연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인 그 친구 관계 깐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고 맞아요. 거기를. 네, 그래서 깐부 치킨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네. 기존의 그냥 디램 이쪽도 지금 엄청 그 뭐랄까 이익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몰렸다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이 된 걸까요? 그럼요. 예, 사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시총 684조, 네. 우선주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고 그게 세계 정확히 20입니다. 네, 물론 뭐 7천조에 비하면 미약하고 네. TSMC의 2천조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지만 그만큼 이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머니 트렌드 2026에도 좀 적어 주시긴 했지만은 네. 이 반도체 시장 분위기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앞으로 이 AI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패권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걸 끌고 가면서 혁신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지 않으면 미국은 저 높은 부채 문제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대공황이 올 뻔했던 게 그 인터넷 등장할 시기였거든요. 그걸 해소해 준 게 IT 혁명이에요. 네. 전 세계 자본이 모이고 이 IT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과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결국 전 세계 자본을 이끌어서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제가 10월 중순쯤에 도대체 이 AI 10대 기업, 텐센트 10위에 있는 텐센트를 제외하면 또 TSMC 제외하면 미국 기업만 8개인데 시총이 합계가 얼마일까?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때 해봤더니 3경 2천조더라고요. 3경 2천조. 엄청난 돈이 모여있네요. 네. 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성학개미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야, 쟤네가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본이 결국 모이면 투자가 이어지고 당연히 이 기업들은 AI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AI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투자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이끄는 순간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막 이런 게 나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고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책이 보인다.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럼 그거에서 쫓아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도 계산을 해봤더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뭐 알리바바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모든 기업들의 시총을 다 모아본 거예요. 네. AI 분야에. 관련된 거. 1조 달러를 넘었다. 1,400조입니다. 네. 그러면 TSMC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죠. 예. 25배 차이예요. 이게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중요한 수단을 통해서 인류가 앞으로 잘 될 기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거는 기대치가 중국의 25배다. 왜 우리 역사에 교훈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산 정권이 우리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 냉정한 자본은 그래서 미국의 AI 패권의 쟁취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곳이 결국엔 현재는 지금 GPU를 팔고 있는 맞습니다.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엔비디아가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선택한 건데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줘야지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대만큼 충족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의 역량이 자기가 생각하는 TSMC보다는 더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아직 좀 떨어지지만 일단 메모리가 있죠. 반도체는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품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미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그다음 가전제품도 만들었죠. 그럼 결국은 피지컬 AI 그러는 게 핵심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만 인수해서 자동차 전장도 하고 있는데 결국 자동차 전장도 핵심이 뭘까요? AI 탑재되고 네.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자율주행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들어가는 게 결국 앞으로의 자동차의 모습이며 그렇게 정의선 회장도 거기 있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젠스상 입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가정 가사 돌봄 로봇 또 다양한 가전 제품 이런 거가 전부 다 결합되는 형태가 앞으로의 AI 시대의 미래라고 볼 텐데 그거에 유력한 파트너로 자기는 제조 역량이 부족하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여러 다양한 방면의 제조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고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네. 이 현대 자동차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나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고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임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선언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7천조를 가지고요. 네. 자, 줄 서봐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맨 처음 얘네들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고 한국의 파트너로는 이 둘을 꼽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그럼요. 어떤 그 기업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1등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다 현대차까지 결국 네. 완제품을 간다. 그럼 결국에 엔비디아의 목표는 단순 어떤 그 부품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 이런 가전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네. 판다. 여기까지 간다는 건가요? 젠슨 황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게임에 심취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GPU를 만든 이유가 지금의 그래픽 카드 갖고는 이 재미있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GPU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니아층을 위한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 게 지포스 25주년 기념이잖아요. 네.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게임은 대한민국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 그 사연도 소개를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이 엔비디아의 GPU가 나왔어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다 삽니다. 근데 네. 매니아층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돈을 못 버는데 어떤 일이 터졌냐. 비트코인 채굴의 최고다. 네. 가성비 최고다. 그러면서 돈을 번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뭐 하려고 그런 건지 아세요? 그럼 나는 다음은 메타버스 게임 하려고 또 게임 때문에 더 하이엔드 버전을 개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메타버스는 망했는데 네. 얼떨결에 뭐가 터졌냐? AI가. AI가 터진 거예요. 네. 이 바람에 또 돈을 벌었어.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은 세상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 그 다음 목표가 뭔지를 보여줬는데 CES에 등장할 때 17대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뭘 소개했냐면 옴니버스하고 코스모스를 소개했습니다. 네. 이 옴니버스는 뭐냐 하면 디자인 툴이에요.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요새는 디지털로 다 짓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 옴니버스를 이용하면 우리 집 디자인해라. 또 어디 뭐 회사 공간 뭐 예를 들어 레미안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다.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 내부 주방을 이걸로 모델링해. 네. 그럼 모델링 하는 거는 그 옴니버스로 하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로봇 모델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훈련을 시켜. 그거를 메타버스라는 이 옴니버스 공간 내에서 훈련시켜 줄게. 그 훈련시켜 주는 도구 이름이 코스모스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모델하우스 짓죠. 네. 분양할 때. 그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쿠킹하는 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커피 끓이는 거, 밥 짓는 거, 라면 끓이는 거를 다 비디오로 찍어요. 네. 네. 요새 휴머노이드에는 다 LLM이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 찍은 거를 본사로 넘겨요. 네. 그럼 로봇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죠.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동작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습시켜 주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대신 이제 그때는 GPU가 엄청나게 네. 들어가겠죠. 엔비디아 GPU가. 그럼 그게 엔비디아의 GPU 칩셋이 들어있는 로봇이라면 네.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학습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네. 학습하고 훈련하게 되면 분양 끝나고 입주할 때 되면 네. 이 로봇 손잡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가사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옴니버스를 모든 휴머노이드 개발업체에 공짜로 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그렇게 하면 GPU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젠슨왕이 자기 지분도 팔겠다 막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분 1% 팔면 70조예요. 그러네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예산이 올해 34조인데 네. 70조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네. 실탄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경험해봤지만 언젠가는 꺼질 버블이 분명하죠. 네. 그럼 지금 자산이 완전히 엄청 있을 때 좀 팔아서 갖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걸 해야겠다. 제가 옛날에 해봤더니 야 GPU 만들었더니 비트코인 때문에 뜨고 네. 이번에 메타버스 한다고 했더니 AI 때문에 뜨더라.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도 이렇게 뜰 수 펼쳐놓으면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근데 난 제조의 파트너는 없으니 AI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로봇이네. 자율주행차네. 그다음 제품군이네. 그럼 한국이 중국과 협력할 거 아니라면 한국이 가장 큰 파트너죠. 사실은 중국이 제조 역량이 더 앞섰어요 이미. 네. 근데 왜 못하느냐? GPU 칩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에 만약에 중국의 하드웨어가 결합되면요, 이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는 적국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미국 시장에 미국의 집에 들여놨더니 출근하고 나면 막 PC를 해킹해. 네. 당에서 뭘 보내라 그러는데 그리고 자율주행차 타고 출근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없어. 봤더니 네. 미군 기지 가서 막 촬영하고 있고. 이 농담이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화웨이가 백도어로 뭐 데이터 그렇죠. 빼가는 거 네, 했다 그러고 중국을 아예 대놓고 기업들이 당에서 원하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국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같은 AI가 탑재된 하드웨어는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는 역시 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대만은 반도체는 잘하지만 제조가 없고요.
일본은 반도체 기술이 너무 역량이 떨어지고 제조도 많이 죽어버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제품 시장에 지금까지 없던 혁신을 도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좀 매력적이고 특히 피지컬 AI를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가 역량이나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제일 훌륭한 파트너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제일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빅테크처럼 네. 이미 돈 걱정 없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애 같아. 네. 아직은 너무 작아 보여. 네, 엔비디아에 비하면. 그러니까 7천조의 네. 그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매력 있죠. 테슬라 벌써 2천조예요.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가 쉽게 엔비디아에 와서 안 뭐 하죠. 해달라 그럴까요? 우린 도조 있어. 뭐 우리 알아서 할게 이러는 분위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잠재 성장력은 큰 매력 있는 파트너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반론으로 뭐 좋게만 보면 그렇지만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네.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렇게 간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30년 전 역사를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인터넷 그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그리고 뭐 서버 그렇게 된다 그러지만 그 속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랬는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해결한 게 뭐냐면 닷컴 버블 때 모였던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리스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 3경 5천조가 모여가지고 지금 AI에 투자되고 있다는데 네. 우리는 그거 위험한 것 같아서 안 해. 이러면 지금 미래를 준비할 자금조차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3경 5천조가 진짜 원하는 메뉴가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될 시기지.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로는 네. 저게 매력 있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하면 뭐 확정적으로 망하는 그렇죠. 구조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떴어요. 네. HD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두산 네. 에너빌리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왜 떴냐 봤더니 미국의 데이터 센터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변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전통 제조업이라 일본에서 사양 산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끌어온 거였거든요. 와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5배가 느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통 제조업이고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통 제조업이라고 안 그러고 거기에 AI 데이터 전용 변전 설비 딱 이런 거를 기술 조금만 붙여서 네. 우리는 AI 인프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자력 산업이다 그러면 저게 될까 막 사양 산업 아니야 이랬는데 SMR이 등장하면서 네. 데이터 센터 전용 SMR은 우리 두산밖에 제조가 불가능해 이렇게 되니까 평가를 받으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죠. 네. 그럼 모든 기업이요. 야 가만히 있어봐. AI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없어? 수 있는 거 없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4,000피 이상으로 끌어올린 기업들을 다 보면 AI 제일 관심 있는 반도체, 그다음 이런 전기 인프라, 그다음 뭘까요? 방위 산업. 네. 미국도 잘 보면 과거에 뭐 보잉이다, 노스럽 그루만이라든가 이런 대형 위주의 방위 산업들이 지금 생산성 저하로 좀 저조하고요. 지금 미국의 방산을 이끄는 건 팔란티어, 안드릴 이런 AI 관련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을 해봤더니 무인 드론, 자폭 드론 네. 이런 게 결국 전쟁의 핵심인데 이거의 핵심은 굉장히 크고 비싼 장비 F-35 같은 거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대를 막 만들어야 돼. 네. 역량이 없어요. 미국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한국이 매력적인 파트너다. 네. 그래서 안드릴이 HD 현대나 대한항공하고 무기 개발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데 생각해 보면 피지컬 AI요 아직 상용화 매출이 안 나요. 근데 무기는 나죠. 네. 그럼 빨리 여기서 기술 개발하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갖고 우린 돈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역량을 키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AI고 다 끌어올리는 부분이 미국의 삼경원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영역에서 실력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결국 다른 모든 기업들도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제조 기반에서 AI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요게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매우 정리할 수 유망해 있을까요?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머니 트렌드 2026에 그 로봇주 관련된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한국 로봇주 하면 사실 아직 뭐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아닌데 네. 그런 쪽도 유망하다고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사실은 이번에 테슬라가 네. 우리 이제 젠3부터는 양산 들어간다 그러고 중국에 있는 그 로봇 액추에이터 부품 회사에 약 18,000대 분의 생산이 가능한 액추에이터를 오더를 했어요. 네. 양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중국하고 이 메인 하드웨어를 파트너십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 이거 우리 하면 좋겠다. 그리고 컨트롤하는 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로봇을 설계하고 뭐하고는 잘해도 양산 설비를 만드는 데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파트너를 맺어서 경쟁할 수 있는 좀 영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로봇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손이라든가. 네. 또 소프트웨어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분야에서 미국이 자본만 충분히 대준다면 제조업의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빌드업해가는 시간은 미국이 지금부터 막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런 역량을 조금만 보여주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야 그거 미국이 해서 다 해버리면 우린 다 망할 거 아니야. 미국 쉽지 않아요. 네. 워낙 제조의 인프라가 적고 사람들이 제조업을 좋아하지를 않아갖고 우리처럼 빠르게 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쪽에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쪽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로봇 산업이 어차피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뭐 미국에서 제작한 영상 하나 봤거든요. 어떤 유튜버가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금속 이렇게 금형을 해가지고 뭐 하나 제품 만들어 보려고 미국 안에서 네.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아예 뭐 그런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반 자체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냥 뭐 설계만 되지 뭐 아예 그런 걸 논 지가 뭐 수십 년 돼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못 만들어라고 할 정도로 아예 없다던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고 싶어 하지만 네. 적어도 10년, 20년 내에 불가능합니다. 뭐 조선도 그렇고요. 인력도 없고 뭐 인프라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동차도 왜 현대가 메타 플랜트를 미국에 지었냐? 가보니까 얘들은 네. 너무 한심한 거죠. 아. 테슬라를 빼고는 이 네. 제조업의 컨셉 자체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도 만약에 내연기관이었으면 저거 절대 망했어요. 네. 근데 부품 수가 작은 전기차니까 테슬라가 생각하는 새로운 공법, 메가 플랜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서 무인 공장화하면 진짜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얘들도 현대차가 와서 공장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이게 사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로봇 활용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경쟁을 키우려면 쟤를 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GM이 현대차하고 손을 잡고 2028년부터는 차대를 같이 만들자. 이거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는 그럼 전장도 같이 하자. 뭐 네. 이렇게 되겠죠. GM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비싼 인건비를 갖고 테슬라의 저 AI 인력을 따라잡을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네. 얘네가 오면 같이 하면 좀 좋겠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 주가가 현대기아 합해야 100조도 안 되는데 네. 요거 2000조짜리 기업하고 붙으려면 미국의 마켓쉐어 넘버원을 내 파트너로 삼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가 좀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